국고초사부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게 시장의 기침이 잦아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저는 대표님, 네. 지난주 대표님께서 했던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악재라고 다 같은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제 사실은 그때는 뭐 시장이 불이 난 거나 다름없었죠. 이제 네. 긴박한 상황이고. 근데 너무 편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강 건너 불국해 하듯이 얘기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편하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뭐 차분히 듣다 보니까 뭐 시장을 좀 잊게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시장에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막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 한 5년 또 10년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구력이 되신 분들은 시장에 늘상 매년 새로운 악재들이 이제 나타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악재가 나타나면 제가 이제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 잘 들어보세요.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악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신선한 악재, 하나는 식상한 악재. 처음에 없던 악재가 나타나는 건 신선하겠죠. 없던 게 나타나니까 시장에서는 충격도 주고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장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이제 반영이 좀 되다가 그 절정이 딱 보이는 순간 시장은 반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선한 악재는 식상한 악재가 된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쭉 나오는 이 일련의 과정이 늘 똑같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재는 뭐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양은 다르게 오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올 수도 있고 뭐 얼마 전에 뭐 이란하고 뭐 이런 우려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지난해 일본발 악재도 있었고 이런 형태는 다르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였냐면 포기할 단계도 아니고 너무 오버할 단계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올 한 해는 2020년 이제 1월 달 한 달 지난 거고요. 이제 2월장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길고 또 멀리 길게 보면 너무나 좋은 찬스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한 주 동안의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이제 이슈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지난주 주말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건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해갖고 폭락할 거라는 거죠. 그 걱정인 거죠. 실제로 이제 상해종합지수는 월요일 날 개장해갖고 마이너스 8.7% 폭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거기서 더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중국 시장에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줘야 돼요, 악영향을. 그래서 증시가 폭락도 해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그만큼 그게 이제 월요일 날 나와준 거예요. 그런데 주말 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 인민은행이 20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또 나왔던 얘기가 미국에 대한 제품 관세 인하 이거는 좀 뒷부분에 설명하고요. 네. 그럼 어찌됐든 월요일 날 중국 증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전략 후강으로 돌았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 중국발 악재에서 모두 절정을 확인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중국장도 그렇고요. 우리 뭐 한번 볼까요? 이거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월요일 날 아침이에요.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주식 팔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오히려 뒤집어서 사면 샀지.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저가 매수의 찬스였어요. 월요일 날은 뭐 기본적으로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122630 코덱스 레버리지의 저가 매수 찬스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올라왔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보시게 되면 자, 이때 한번 보세요. 이게 월요일이에요. 자, 여기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8.7% 폭락 출발을 했다가 한 주 동안에 계속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악재의 절정이 보였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다. 물론 말끔하게 어떤 확진자가 이제 나오지 않고 말끔하게 이게 이제 깨끗하게 이 사태가 정리되면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발 악재 절정은 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공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공을 이렇게 쭉 눌렀다가 뛰면 공이 또 뛰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악재가 있으면 그 이후에 어떤 흐름, 그러니까 반전에 나오는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해서 우리 국내 경기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내수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확고하잖아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여파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당장엔 악재였지만 물론 시장의 저점은 이미 나왔었고요. 하지만 각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네. 이런 또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기조가 다시 전환될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런 건 좀 재료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면도 종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사실 그 동안에 좀 막혀 있었던 어떤 북미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좀 특징적으로 국내 건설주들이 한번 크게 주중에 급반전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아마 우리 한은도 이번 27일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전략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거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토요일 우리 방송 타이밍이 이제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월요일. 자, 월요일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든 저가 매수를 하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여기까지 들고 오는 뭐 이런 게 맞았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지수 저점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일단 절정을 조금 지난 거예요. 절정은 조금 지났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지는 아직 하락갭을 다 완전히 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던 거죠. 자, 주말에 미국장이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면 그냥 숨고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파르게 월화수목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좀 숨고르기고 미증시도 좀 숨고르기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아마 전략 후강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초에 조금 밀렸다가 하지만 2150 라인을 지켜주면서 조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다시 돌아설 가능성. 왜냐하면 신선한 악재는 이제는 없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사실 중증 환자는 한 명도 없고 1, 2번 환자 다 퇴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4번 환자인가요? 이 환자도 또 한 명 퇴원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감염 속도가 조금 빠르고 이런 부담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다음 라운드를 생각하고 올해 2020년 큰 판에 어떤 이번 돌발 악재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 1년 동안 봤을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어떤 저가에 살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나중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는 전략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밀고 가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 상반기에 유망한 섹터들도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종목분들 가격이 싸진다. 그럼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가는 거예요. 올해 뭐 이런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역발상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슈는 더 이상 시장에서 신선한 악재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멀리 보고 길게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테슬라 주가 널뛰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움직였는데 이번 주 주요 종목들 점검 좀 해볼까요? 그래요. 먼저 제가 이 전기차 한번 좀 먼저 살펴드리고 네.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 팍 느낌이 안 오시니까 악재, 신선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뭘 공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이거 좀 이따가 한번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전기차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 들으면 전기차 그동안에 좀 비싸서 매수 못했던 분들은 또 연말이나 연초에 타이밍을 못 잡았던 분들은
이번에 저가 매수 기회가 오히려 이 악재로에서 왔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요거는 지금 뭐냐면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그냥 네.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는데 반짝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했고 좋았어요. 2020년에 전기차 전망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자, 삼성 SDI 보면 지금 주가가 이렇습니다. 한 주 동안에 사실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죠. 여기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이 저희가 이제 저가 매수 자료도 좀 드렸어요. 지난주 방송에서.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고 근데 한 주 동안에 오히려 좀 돌아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 대비해서 가장 좀 좋았던 종목이에요. 지금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도 이제 여러분들 올려드렸는데 월요일 날인가요?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삼성 SDI가 최근에 먼저 선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형주 쪽에서 이것이 부담되면 후속주로 가야 된다. 어디로? LG화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종목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 SDI하고 요걸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를 저희가 수급박스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박스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아래쪽에 이제 블럭이 보이는데 이 블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매수 자금이 잡혀 있습니다. 음의 블럭 한두 칸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어요. 아주 약한 자금이 나온 거니까요. 자, 이 덩어리가 계속 유지돼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요거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 한 4,600억 그죠? 하지만 올해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뛰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일단 상반기 내에는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자, 후속주로 제가 월요일 날 유튜브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LG화학입니다. 요거는 LG화학. 자, LG화학의 이게 월요일이고요. 지금 화요일 날 급등했고, 그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좀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LG화학이에요. 자, 그럼 LG화학도 한번 차트를 이거 블럭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블럭을 한번 찍어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떤 그림이냐면 자, 요거 한번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자, 요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네모박스를 제가 한번 거볼게요. 자, 여기 4칸이 만점인데 메이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쌓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중간에 쉬는 날도 있었지만 전부 다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에서 LG화학으로 좀 옮겨가고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요. 올해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거의 한 9천억 정도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1조 4천억. 아마 1.5천억, 1조 5천억 정도 넘을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부담됐던 LG화학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상반기 내에 계속해서 가는 전략을 드리고 있죠. 자, 전기차 후속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자, 이건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해 드렸어요. 지난 1월 또 연말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차트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까지? 상반기까지 계속 홀딩. 이거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후속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발주, 대형주는 거래소에서 SDI, LG화학 먼저 치고 가고 두 번째 코스닥에서 포스코 케미칼, 뭐 예를 들어서 일진 머티리얼즈, 뭐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뭐 첨보 이런 애들도 다 지금 갖고 있고 최근에 후발주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뭐 대보 마그네틱이나 LNF 이런 것들은 아직 덜 오른 케이스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가 선발주가 부담이 된다면 저 뒤쪽에 있는 후발 종목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하지 마시고. 이거는 작년 연말에도 연초에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계속 진행형으로 가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자꾸 사고 파는 데 익숙해지고 있는데 네. 그게 투자의 본질은 아니죠. 투자는
시간 투자, 돈 투자해서 시간 투자, 또 정성을 쏟아서 긴 시간 큰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이쪽은 지금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뭐 볼까요? 저기 좀 전에 아까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한번 팁을 원포인트로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아까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와 악재가 항상 우리는 주식하다 보면 신선한 악재들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다 튀어나와요. 그때마다 도망치는 건 아니에요. 도망쳐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전공법으로 받아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건데 그런 돌발 악재가 생겼을 때 돌발 악재가 갑자기 탁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발 악재였다 작년에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섰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그러면 이거 타격 받아갖고 이게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종목군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이런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 그래서 종목이나 이런 걸 못 고르면 항상 이 악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돌발 악재, 신선한 악재가 딱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한쪽에서는 걱정도 되지만 한쪽에서는 야 내가 레버리지 타임을 어디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수 레버리지,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레버리지를 어디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그림을 한쪽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이번 돌발 악재로 시장이 얼마나 떨어지면 내가 저가에 살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감내하고 가야 되는지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자 이거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네. 12630. 항상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 정말 좋은 기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건 작년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 달이면 여기인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일본이 반도체 수출 소재 규제.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이미 7월 말부터 충격을 먹었고 그 다음에 8월 초에 바닥을 만든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뭐 하루 뭐 1%씩 해갖고 뭐 매일 뭐 용돈을 만들고 해갖고 이거 자꾸 사고 팔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마시고 이거는 제가 제 책에도 한번 써놨잖아요. 1년에 한 번 기회가 오는 투자 기회가 오는 것이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이렇게 돌발적으로 충격이 먹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초 제가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시가에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레버리지를. 네. 시가에 매수했다면 목요일 종가까지 수익이 얼마냐면 15%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지금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이런 포인트를. 그러니까 돌발 악재가 항상 생겨서 시장이 하락할 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 하나 드렸어요. 돌발 악재가 생겨서 시장이 급락할 때는 지수 기준으로 첫 번째 1단계는 마이너스 한 10% 정도 전후에서 하락이 멈추는 경우가 있고 네. 조금 과하게 갈 때 마이너스 한 12, 13에서 15% 이내에서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항상 돌발 악재가 시장에 쇼크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쪽에서 뭐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내가 레버리지 타이밍을 언제 저가에 살 수 있는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늘 네. 기회가 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죠. 예. 우리가 막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뭐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것을 피해 다니지 말고 이용해 보자라고 또 전략 세워주셨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네. 저기 한번 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중국주 얘기했어요. 맞아요. 중국발 악재 때문에 중국주들만 떨어진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곧 절정이 곧 만들어진다. 근데 이번 주가 절정이었어요, 주초에.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올해 투자 유망 섹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하실 분들은 취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계실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호텔신라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호텔신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호텔신라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주가가 얼마였냐면 여기 한 75,000원, 8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11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크게 올랐어요. 또 연초까지 해갖고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 자, 한안령 해제에 대한 단체 관광객도 많이 오고 단체 관광객들 면세점 이용도 많이 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런 이슈들도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보시게 되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해서 이렇게 충격을 딱 먹은 거예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면세점이 일시적으로 휴점을 한다. 근데 이제 다시 오픈하기로 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자, 한번 보세요. 요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자, 요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요 네모 박스를 거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덩어리가 이 구간이라고. 그래서 표시를 해서 지난주에 가격대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월요일 날 아침에 시가는 당연히 떨어져서 출발했었고요. 자, 여기가 정말 좋은 찬스였죠. 그래서 이건 뭐냐? 매수 의견을 드렸죠. 매수하시라고. 제가 유튜브 통해서도 자, 여러분들 구독 신청하셔서 매일 참고하십시오. 제가 요거 아침에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굳이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하는 네. 입장이라면 2020년 한 해를 보고 가야 된다. 물론 이번 1분기에 호텔신라 실적이 원래는 돌아서는 해인데 그죠?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1분기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세요? 2분기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세요? 3분기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주가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1분기가 최악이다.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느냐? 1분기에 사서 올해 2020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호텔신라, 뭐 신세계, 뭐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아모레퍼시픽, 뭐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단편적으로 뭐 일주일, 이주일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굵직한 선으로 보십시오. 총선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 있을 것이냐.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도 이거는 사실은 주머니 속에 선물처럼 꺼내지 않은 것뿐이지 언제든지 꺼낼 거거든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조금 불확실한 이런 시기지만 투자의 적기다. 그러니까 차근히 변동 생길 때마다 모아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주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은 자동차 쪽도 좀 점검을 해볼게요. 현대차는 어때요? 그래요. 현대차는 지난주에 제가 네. 우리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드렸냐면 1년 후에 올 연말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좀 듣겠다. 물론 재료도 없어 보이고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공장도 멈춘다라고 그래갖고 뭐 저기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한 7, 8년 만에 가장 좋은 투자의 시기가 왔으니까 방송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이 2009년도에 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폭발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좀 컸었고, 근데 현대차 주가가 지금 사실은 2010년 이후로 해갖고 11년 이후로 거의 뭐 한 8, 9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이제 체질 개선이 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 큰 기회가 생기고 있다. 지금 당장 뭐 실적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4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올해는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해서 공장이 가동이 멈췄다. 이런 거는 곁다리니까 네.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요즘 차를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현대차의 신차 효과,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의 어떤 성장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두 번째, 중국하고 한한령 해제되면 중국 시장 내에서 현대차 입지도 좀 커질 가능성도 좀 있고요. 세 번째,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향후에 가져갈 기대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별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도 리막이라는 잘 생소하시겠지만 어디죠? 크로아티아인가요? 예, 이 리막이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네. 이 전기차가 어떤 거냐면 스포츠카, 그러니까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드는 고성능 스포츠카인데 전기차예요. 이쪽에서는 거의 뭐 지금 아주 독보적인 회사예요. 그런데 또 당연히 뭐 차값도 비싸고 하겠는데 지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주주 정도 되고 있는데 포르쉐도 여기에 투자를 했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냐? 성능이 사실 내연기관차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 기반으로 한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는 마력수를 보니까 막 한 1900마력 막 이러더라고. 이번에 리막에서 올해인가요? 내년에 출시되는 C2라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페라리나 이런 것들은 한 700마력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딱 시작해갖고 100m 가는데 이제 몇 초냐 이런 걸 따져요. 이런 차들은. 네. 근데 보통 이제 3초대, 또 3초 이하 뭐 2.8초 막 이러는데 지금 이 리막의 C2 같은 경우는 한 1.8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100m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주가에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커질 어떤 성장성, 그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현대차도 그쪽에서 큰 입지를 앞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에 되돌아보는 거죠. 미리 저 멀리 가서. 그러면 지금 현대차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야 이거 지금이 투자에 좋은 시기다라는 네. 얘기 드렸는데 저는 현대차 장기 투자에 좋은 시기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몇 종목 한 두 종목만 더 대형주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네, 저 건설주도 궁금해요. 그래요. 현대건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또 좀 반짝해서도 좀 강한 흐름도 좀 네. 보였어요. 현대건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경협주로 이제 좀 엮여갖고 좀 움직이는 부분 좀 있는데 이제 올라올 타이밍이 됐죠. 경협주로 보더라도 트럼프 탄핵 국면이 종료가 되었고 이번에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선거 일정, 대선 일정과 상관없이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열려 있다라고 했고 우리 지금 안보실 그 2차장 그 김현종 2차장 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 이런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하느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 자 그럼 건설주들한테는 좀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격대 한번 보면요. 네. 지금 한 3만 원, 7, 8천 원대부터 해서 4만 원 초반 여기는 좋은 투자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점검을 해봤고요. 바이오 쪽에서 대장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한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트룩시마 자가 면역 질환, 보험사에 미등재된 거 이런 것들은 악재는 큰 악재는 아니고 그냥 곁다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본격적인 실적 개선의 원년이 2020년이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해가 올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있죠. 여기서 가장 큰 주목해 봐야 되는 가장 큰 수혜 이렇게 본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요 블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뭐냐면 하루는 물량이 좀 나왔지만 지금 계속해서 요 덩어리 52,000에서 5만 8, 9천 원 사이에 요 덩어리 구간에서는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적 추정치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대. 근데 주가는 미리 그 전에 올랐다가 이제 빠졌었죠. 근데 올해는 실적이 크게 좋아집니다만 2배 이상 이렇게 전망이 돼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원년이 이제 올해니까 주가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2018년도 고점입니다. 15만 원.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1년, 또 여기서 1년 이렇게 치면 셀트리온 헬스 주가 조정은 언제? 얼만큼? 2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 2년 정도 죽였으면 네. 장기 투자에 유망한 시점이 왔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한번 점검 드리겠습니다. 네.